어떤 분이 궁금해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하나 달아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답변을 달아주신 거는 고마운데 이 댓글로 질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오락실이 저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뭐 아는데 근데 만약에 단속을 맞았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느냐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바 하나? 그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지가 알바하려고 안 그러면 하고 있는데 첫째 99%입니다. 99%. 그러니까 성인 게임장이 아닌 저 같은 24시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하잖아요. 99% 업주들은 다 개돼지 새끼들입니다. 개새끼들입니다. 우리끼리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우리 같은 게임장은요 깜깜이를 하든 내 같은 그냥 뭐 일반 시내에다 하든 동네에다 하든 우리는 반년만 하면 무조건 논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6개월만 하잖아요. 6개월만 하잖아요. 그러면 앵간한 본전 뽑고 남습니다. 본전 뽑고 남아요. 본전 뽑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가게 기본이 2억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 기계 1억. 처음에 가게 기계 1억 가게 1억. 그 기계 1억이 뭐냐면 기계값만 다 1억이 아니고 그 기계를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치 55대를 넣었다. 뭐 한 대당 100대, 그러니까 100만 원 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부 다 뭐 그래픽 카드 여분 30개, 똑딱이, 의자 그리고 가게 1억이 뭐냐? 처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비 하고 또 뭐 월세 기타 등등. 그래서 그냥 막 통으로 2억 잡거든요. 그러니까 꼭 2억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더 달라거나 보증금을 더 달라고 하면 뭐 더 드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2억을 들었다 치면 반년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4억 5억을 벌어요. 오락실은. 그래서 잠시 번다거든. 손님 끌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업주들이 그걸 알고 실사장들이 바지하고 다 세워가지고 요거 하다가 손님들이 고발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 이거는 오락실뿐만이 아니고 손님이 오늘 고발해서 그런다고 바로 단속 나오는 경우는 100에 하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이 가게가 여러 몇십 번 계속 고발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질서계에서도 이 가게를 치려고 들기 위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한두 번 고발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나오진 않아요. 왜? 적어도 존나 바쁜 거야. 우리나라 질서계마다 지방마다 뭐 경찰청마다 한 팀씩 밖에 없는데 그 안에 뭐 몇 팀은 있지만 생활 질서계 과에 그런데 고발 들어온 오락실이 몇 개겠어요. 그리고 질서계가 오락실만 단속하나? 아니잖아. 적어도 바쁘단 말이야. 교통에서도 그것도 질서과. 아니지. 그건 교통까지. 그건 교통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니까 나는 단속을 맞아도 손님들이 고발하든가 말든가 단속을 맞아도 한 4개월, 짧게는 4개월, 반년 동안만 바로 직접적으로 불 안 맞으면 그때까지 돈 벌어먹고 가게 불 맞아도 된다. 이런 각오로 깜깜이처럼 하는 놈들이 99%예요. 실사장들. 바지 다 세우고. 그런 놈들이 불을 맞잖아요. 첫째, 100% 바지 100%, 부장 100%, 바지하고 부장들은 100%다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무조건. 초범이라도. 바로 구속이네, 한마디로. 집행유예가 구속은 아니지. 어쨌든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구속. 내 집행유예 받을 때 구속 수사된 적이 있었나? 구속 수사된 적도 있었지만 안 된 적도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아가고 집행유예 선고 맞는 거야. 결과는 집행유예다. 그러니까 내 왜 그때 추억을 들어가 있고 할 때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선고가 한마디로 이 새끼가 징역 내한테 그때 몇 년 때렸다 이가. 그래갖고 내가 항소를 해서 그러니까 난 일단 징역을 받았다 이가. 그때는 내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야. 그러니까 일단 항소해서 집행유예나 적부심으로 내가 풀리기 전에는 그 선고받은 징역에 대한 그게 먼저 있다 이가. 그러니까 난 교도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해가지고 미결수야 미결수. 그래가지고 다시 교도소에서 이 새끼들하고 같이 놀고 밥 먹고 잠바리 자고 재판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집행유예 받고 바로 보따리 챙겨갖고 나온 거고. 그게 이제 그러고 재판 안 받은 지 지금 정경심이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 이거는 뭐냐면 아직 얘는 선고도 안 하고 검사가 구형도 안 했지만 안 했는데? 얘는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켜놓고 얘는 알겠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는 구속수사. 그런데 그래서- 오락실은 구속수사는 거의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얘기가 잠시 샜는데
일단 보통 게임장이 라인이 안 돼 있다. 한마디로 엔간한 그냥 사장이다. 가게가 불 맞잖아요. 불 맞잖아요가 아니고 100%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날리든 안 그러면 손님들이 돈꾸라다 고발을 하든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시기에 따른 거지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지는 초범이라도 99% 전부 다 징역 다 갑니다. 집행유예 없어요. 라인 없는 새끼들. 바지는 왜 책임자니까 일단 명목상 오락실 사장이니까 사장이지. 환전으로 걸리든 기계로 걸리든 무조건 6개월 이상 징역 다 삽니다. 실형 다 살아요. 그러고 책임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놈들은 실장 뭐 이사 이런 사람들도 안 두거든요. 부장 두고 그 밑에 뭐 그냥 주임이나 가장 하나 두고 홀 직원 한 둘이 두고 돌려 다. 아, 그럼 우리는 말 좋다. 왜냐면 가게가 많다니까. 그러고 좀 나는 또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나도 처음부터는 못 그랬지. 이제 자꾸 하다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지. 2년 뒤부터 조금 수익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그게 되고 이제 법에 대해서도 더 나도 이제 단돌이 치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놈들 하나하나 땡겨오는 게 내 실장되고 이사되고. 여튼 하게 이거 사람은 얘기하면 좀 잘 그렇다. 버리진 않았다. 그러면 과연 오락실에서 말하는 책임자라는 게 우리는 책임자가 뭐냐면 부장부터 책임자거든요. 부장, 실장, 과장. 과장이라 부장, 실장, 이사들 다 책임자들입니다. 근데 과장부터는 제 가게로만 따지면 간부입니다. 간부로 들어가는데 주임까지는 아니고 주임 홀 직원들은 아니고. 그러면 부장부터 저는 책임자라 부르는데 단속반에서 우리나라 생활질서계에다 법원에서 게임장 책임자를 판별하는 조건은 뭐냐면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홀 직원한테 물어봐. 단속을 하잖아요. 손님들한테 물어봐. 여기에 기계 돈 딸 때 누가 따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부장들이 따잖아요. 사장들이 안 따잖아요. 바지가 따든 뭐 실사장이 따든 뭐 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계에 돈 따는 놈을 책임자로 규정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은 맞죠. 왜? 돈을 만지니까. 직접 돈을 만지니까 그렇지. 돈 따가지고 셀라고 그러면 딱 잡아들은 경찰 처음에 조사할 때 그래. 부장, 야, 너 이 새끼야. 그 돈 따가지고 니 어디다 누구한테 줬어? 그냥 금고에다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그 금고에 누가 넣어놔라 해서 그 사장님이 넣어놔라 해갖고 난 딴 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새끼야 가져가고 환전으로 알바 까가지고 누구 돌리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거는 모르는데요. 일단 이것까지 나오면 무조건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오락실이 단속이 되잖아요. 바지는 무조건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도 징역이에요. 라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책임자 부장이었든 실장이었든 뭐든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 맞고 나옵니다. 집행유예 이상 맞고 나와요. 거의 99.9%예요. 왜? 솔직히 내가 앞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런 사행성 게임장들은 왜 조직 폭력배들 주먹쟁이들하고 다 주먹쟁이들이 하고 주먹쟁이들 자금줄이다. 실제로는 그게 50%가 안 됩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 선배들이나 앞방에서 서가 한 적도 있고 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깡패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이 사행성 게임장을 굉장히 좀 질 안 좋게 보거든요. 깡패들의 온상. 옛날부터 카지노니 뭐니 그랬다 아이가. 그러고 왜 돈이 좀 쉽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권 다툼도 많고.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는 왜 국가에서 세금 빨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안 줘? 사람들 토토하고 강원랜드 갈 사람들 우리가 다 빨아먹으니까 그게 더 미운 거야. 그러니까 앵간하면 벌금도 없어요. 사조도 아닌데 거의 사조로 때립니다. 우리는 사조 범단으로. 그러니까 범죄단체 그게 사조거든요. 꼭 조폭들만 사조가 어떤 새끼가 그러대. 우리 조폭들은 다 사조 범단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말입니다. 조폭들만 사조 범단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소매치기들 그러니까 마약쟁이들 밀수꾼들 예를 들어 2명 3명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모의하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렇지. 사조가.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사조입니다. 범죄 단체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조로 때리기 때문에 사조는 형법이 어떠냐면 무조건 집행유예부터 시작해요. 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 완전 천사 같은 판사 만나면 책임자도 벌금으로 때리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없고 라인이겠지 한마디로. 라인이 많이 내같이 들어가지도 않지 이 사람은. 라인이 있으면 재판도 안 가지. 근데 무조건 그 집행유예 다 받는다 보면 돼요. 막말로. 그러고 어떤 사람이 홀 직원들까지도 다치내라는데 홀 직원들은 99% 그냥 훈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예 재판에 안 서요. 재판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까지 재판 받으러 오세요. 날라오는 게 책임자들부터 바지 실사장도 반 정도는 실제로 다 달리갑니다. 이마들 실사장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가 얄팍한 것들, 야리한 실사장들 허접한 것들 다 날라갑니다. 그 새끼들은 100% 학교 갑니다. 여튼 왜 쉽게 말하면 홀 직원들은 그냥 보내주냐면 첫째 오락실에서는요. 내가 앞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단속을 하잖아요. 우리 오락실 식구들을 잡아넣는 목적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대의적으로는 뭐냐면 오락실을 단속하는 게 목적이에요. 없애는 게. 서민들한테 도박 중독 일으켜가지고 동네 그렇지 오락실에. 근데 그 내면의 법은 왜? 다 세금 그거야. 근데 저한테 돈도 안 주고 세금도 안 갖다 바치는 다른 오락실들 내가 저런 거 좀 시기도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런데도 무조건 책임자부터는 집행유예 이상 다 때려맞습니다. 그러니까 앵간한데 뭐 부장한다, 과장한다 뭐 하다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진짜 앵간한 라인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 바지만 진짜 몇십 명이 모으고 진짜 엄청나게 바꿨거든요. 그만큼 가게가 많이 돌아가니까 가게 하나에도 여러 번 바꾸고 해야 되니까. 제 바지들 중에 지금까지 실제로 학교 간 바지 딱 2명 있었어요. 실제로. 나머지 같으면 전부 다 학교 나가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그때 더러운 판사 만난 적 하나 있었고 하나는 그때 사회적으로 진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보통 이 새끼들이 대대적으로 뭐 그렇지.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장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야비한 것들이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장들한테 얘기해. 야, 니 이번에 재판 받는데 그 뭐 보통 변호사가 기본 싸구려 500만 원짜리잖아요. 500만 원짜리 변호사 사줄까? 안 그러면 니 집행유예 맞고 나오면 그냥 니한테 500만 원 줄까? 한마디로 그래. 그러면 쉽게 말해. 그러니까 부장한테 물어봐. 지가 사장이 그나마 또 조금 대화가 되는 사장은. 그러면 부장은 막 변호사 선임한다 해도 잘 나오면 벌금이잖아. 그럼 지가 지돈과 벌금 내야 돼. 사장이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지는 생기는 게 없다 아이가. 집행유예 맞더라도 그냥 나 500만 원 챙겨주세요. 그런 놈들이 있어. 꼴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은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사장 바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계약 다 합니다. 처음에 얼마, 이래 되면 얼마, 가족 있으면 매달 얼마. 만약에 네가 학교 가게 되면 변호사 앞에 두고. 변호사는 기본으로 난 무조건 단속 딱 무조건 달리잖아요. 난 변호사부터 무조건 보내요. 애들 보고 가지 말아요. 무조건 변호사부터 보냅니다. 예. 가가 파악 좀 뭐 상황. 빨리 얘기해라. 그러니까 가게만 날릴 건지 한전으로 갈 건지 기계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일단 대화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고 이게 앞으로 물론 나는 참 말리고 싶고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근데 만에 하나 내가 게임장 책임자다. 바지는 안 됩니다. 바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바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만세를 불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 만세 부른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가게가 불 맞아서 내가 지금 여기 바지야. 근데 실사장이 내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불 맞으면 내한테 변호사 사주고 만약에 학교 가게 되면 얼마 주고 한다 했는데 실사장부터 지 혼자 돈 챙겨 도망가기 바빠서 그러면 만세를 부르려면 제대로 만세를 불러야 돼요. 들어가가지고 자료 다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이 돈 이래가지고 내한테 얼마씩 주고 그래도 징역은 안 받아도 검사하고 딜을 합니다. 경찰하고 쉽게 말하면 딜을 해. 실사장 내가 만세 부를게. 나는 집행유예로 끝내도 그러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바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징역이네. 바지는 만약에 가게가 불맞았는데 바지가 도망가잖아요. 수배 뜹니다. 수배 내립니다. 그런데 부장들부터 책임자들 있잖아요. 책임자들도 예를 들어 재판부가 생기잖아요. 재판부가 생기기 전에 가게가 단속 맞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임의동행입니다. 집행유예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구속으로 생각했어. 아니야.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 가도 돼요. 임의동행은 법적으로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실사장들이 전부 다 가라 해요. 왜? 이왕. 아니야. 아니야? 지한테 불똥 뛸까 싶어갖고 아들 보고 너가 가가지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라. 왜? 그러면 순리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지. 그런 의미로 가라지. 그게 실사장이 개새끼인 거야. 아니, 그게 책임도 못 지주면서. 한마디로 임의동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부장이잖아요. 가지 마버리세요. 안 가면 돼요. 그때부터 실사장이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 같으면 쉽게 말하면 얘가 예를 들어 내 같은 사람이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진짜 감히 말씀드려요. 99% 다 개새끼들입니다. 그런 놈들 같으면 안 가면 돼요. 아예 가지 말아보세요. 경찰 조사 받는 순간 무조건 재판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안 받잖아요. 그 뭐 사진 뽑아가지고 임마 이거
너가 부장이지. 예를 들어갖고 부장이 2명 있다 치자. 주간 책임자, 야간 책임자. 그러면 부장 뭐 사진 뽑아갖고 직원들한테 돌리고 입마이고 수배 내린다 이라지. 책임자가 경찰 조사 안 받아가지고 수배했던 적 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 왜? 경찰서에서는 일단 오락실을 하나 없앴기 때문에 그지 그 실장을 책임자까지 놀리고. 하나 더 구속시킨다고 집행유예 때린다고 저한테 득대는 게 하나도 없어. 바지만 잡아놓으면 돼.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가라 하거든. 아들 보고. 지한테 보통 뛸까 싶어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재판부가 꾸려지잖아요. 뭐가 떨어져도 100% 떨어져요. 변호사 그때 아무리 센 거 써봤자 선고유예 절대 없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진짜 뭐 내가 뭐 너무 힘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어가고 무슨 양로원에 가가지고 몰래 밥 한 숟가락 훔쳐 먹었다 들켰다. 이런 거는 판사도 야 진짜 참 뭐 장발장 같은. 그렇지 이거는 내가 니한테 법으로 집행하기가 진짜 그래 인간적으로 진짜 맞아. 너무 그거니까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선고유예 집행유예처럼 그냥 보내주는 그게 선고유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오락실 같은 거 사조들은 100% 없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꾸려지잖아요. 100% 떨어집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맞는다 보면 돼. 그럼 내가 집행유예 맞기 싫잖아요. 사장이 족같은 새끼잖아요. 그러면 임의동행 때부터 가면 안 됩니다. 조사받으면 무조건 재판 나와요. 아예 안 그때부터 잠수 타버리면 돼요. 왜 어차피 가게는 늘렸으니까. 일단 어차피 뭐 못 받을 거잖아. 일단 바지가 뭐 먼저. 그렇지 바지만 책임지우면 돼요. 바지만. 어차피 실사장하고 다시 볼 일도 없고 그러면 아예 안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한테는 정가라도 안 남아요. 집행유예도 안 맞고. 그런데 왜 보통 사장이 시킨 대로 하거든. 등신 같은 것들이. 사장이 책임도 안 져주는데 그거는 왜 부장도 안 오고 그런다 이거. 그럼 경찰이 이래 악품모가 이 새끼 이거 도망갔네. 이 새끼도 도망가고 야 실사장 이거까지 빨리 잡아드려. 지한테까지 불똥 뛸까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야? 그렇지 아들 보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라 이 개새끼들이. 아들만 날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딴 데서 오락실 체리갖고 또 아들 징역이 있는 놈도 그 새끼들은 부장 체리 왜? 들어가든가 말든가 제가 상관없으니까. 지는 몇 달만 해갖고 잠시 돈만 벌면 끝이야. 그런 개새끼들이 99%예요. 우리나라에. 진짜예요. 이거 오락실 책임자들 내 가게 불 맞잖아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때 홀 직원들도 다 데리고 가요. 그 홀 직원들한테 처음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니 온지 얼마 돼서 이틀 됐는데요. 3일 됐는데요. 이제 막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홀 직원들은 그냥 보내줍니다. 경찰들도 알아요. 예. 홀 직원들은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도 저 사람이 우리 가게 부장이고 실장이고 뭐고 알방이 어디 있고 다 얘기해봤자 홀 직원들은 징역받고 집행유예 맞고 벌금 맞은 정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가게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 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의동행 해가지고 가게 불 맞잖아요. 그러면 질색애들 들어옵니다. 손님들 다 보냅니다. 촬영 다 하고 돈 다 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아무나 직원 하나 불러가고 돈 쫙 다 같이 털어요. 확인하겠네. 바지 전화하라 해. 사장 전화하라 해. 그 이제 사장 보고 갑시다. 그러면서 직원들 따라오세요. 이러면 환경차가 와가지고 기계 싣고 갑니다. 그때 부장들 집에 가보세요. 부장들의 책임자들 도망가보세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만 잠수 타보면 끝이에요. 부장들이 임의동행 안 와가지고 이 가게 책임자인데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가 도망갔다. 조사에 불응하고 지금 집으로 주소해가지고 출석 요구서 보내는데도 안 나온다. 그래갖고 수배 떨어진 적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바지는 100% 수배 뜹니다. 바지는 대표 책임자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지 이름이 돼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밑에 책임자들은 안하말로 거기서만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질서기에서 부장들 책임자들까지는 전부 다 징역 다 매기는 게 옛날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징역 매기는 거고 그럼 홀 직원들도 다 징역 매겨야지. 근데 홀 직원들은 왜 그것도 그거라 해온. 근데 한 가지 뭐? 밖에서 환전 치는 꼬마들 있잖아요. 환전으로 들리잖아요. 환전은 꼬마들도 다 같이 징역 맞습니다. 환전은 맞아. 환전은 맞아도 홀 직원들하고 달라. 같은 꼬마라도. 환전은 직접적으로 바로 막 현행범이야. 그러고 환전은 바로 현행범이야. 얘들이 집행영장 없이 임의동행이 아니라 바로 날아가. 바로 구속이 아니라 바로 데리고 가. 바로 데리고 가는 거네. 그리고 깜깜이도 바로 데리고 가지. 깜깜이는 싸그리다 현행범이고 싸그리다. 그 뭐 저기 뭐야 꼬마까지. 꼬마고 뭐고 그거는 한마디로 깜깜이는 허가도 없는 가게에서 뭐가 해? 불법을 알고 한 것들이야 다. 근데 우리 가게 홀 직원들이 다 책임자라 가지고 난 합법적인 가게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알바 청구 보고 왔는데요.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한 거야. 근데 깜깜이는 처음부터 알고 한 거야. 이 새끼들이 다. 그걸 모르고 할 수는 없지 깜깜이는.
없는 너무 집 창고에서 쉬어 오락실. 그럼 당신 예전에 깜깜이 돌릴 때 그래. 겁 안 났어? 내 그때 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부원동에 김해경찰서 뒤에서 내 깜깜이 돌렸어요. 바로 김해경찰서 뒤에서. 아니 근데 깜깜이 돌린다 할 때. 김해 부원동에서는 진짜 아니, 경찰서 바로 뒤에서 내 깜깜이 돌리다. 하여튼 그때 그만큼 경찰들도 돌릴 때 그러면은 그만큼 신뢰관계가 두터워야 당연하지, 이 사람은. 부장들도 당연하지. 다갈 거 아니야. 근데 내 깜깜이 갈 때 이제 우리 가게 책임자들하고 애들 다 하나씩 빼가지고 갔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은 오히려 깜깜이 가고 싶어 해서. 맞나? 왜? 쉽게 말하면 깜깜이는 손님들이 왜 여기처럼 많이 없다 이가. 왜 우리 문 닫아놓고 아는 손님이랑 아는 사상에서 손님만. 스트레스를 싣고 나라고 하니 아들은 편했던 거야. 지금은 내하고 있는 동안은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거 걱정하면 이 사람아. 우리는 내 가게에서 부장만 지금 7년 8년 하는데 7년 8년 부장 못합니다. 징역 다 맞지. 근데 7년 8년 하는 동안 가게 한두 번도 불 맞았나.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신뢰관계가 그렇지. 참 그 사람. 두텁다. 깜깜인 줄 알고. 바로 김해경찰서지 김해경찰서. 김해경찰서장 각성해라 이 새끼야. 맞다 이거. 지 가게 바로 지 가게도 아니다. 그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서 바로 뒤에서 했다 이 양반아. 그럼 그 지금 주차장 밑에 지하에서. 그 뭔 주차장이고 롯데리아 있고. 됐다 그만 얘기해라. 뭐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알겠지. 뭔지 그 자리에. 사장이. 뭐 그렇겠지 바뀌겠죠. 여튼 어쨌든 뭐 그래,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그렇고 바지는 무조건 바지는 도망가잖아요. 수배 뜹니다. 예, 수배 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뭐 살인범죄는 그래 집중적으로 잡고 그래는 안 해. 근데 일단 뜨긴 뜨네. 일단 임금 때리면 수배가 이제 나오니까 달리 가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책임자들은 안 가도 됩니다. 처음에 단속 나오잖아요. 무조건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 강제 체포권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영장 가지고 오는 게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오는 게 그러고 왜 또 내 같은 경우는 잔금이 벙커 알방은 안 들릴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우리 홀에 대해서 홀 안에 사무실이 내가 몇 개 있다 했잖아요. 직원들 금고에 그날 정산하고 경품 넣어놓는 금고 있는 아들 직원들도 쉬고 손님들하고 이제 뭐 진상나무 데리고 하고 얘기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우리 창고. 컴퓨터 부서 넣어놓는 창고, 그 다음에 애들 탈의 샤워실. 그렇지 샤워실 요 정도거든요. 영장이 발부될 때 내 오락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이 가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장 봅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영장에 주소지가 딱 나와요. 무슨 주소, 부평동 6가 몇 다시 몇 번지. 우리 나포동이 부평동 6가거든요. 주소지로 부평동 6가 나포동 한데 부평동 6가 몇 다시 몇 번지. 거기에서만 집행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옆에 내가 잔금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금고에 지금 돈 2억이고 알 지금 5억치 있어. 그 새끼들 못 건드립니다. 왜? 그까지 주소가 달라? 당연하지. 이거는 내 집 아니 내 가게 아닌데. 왜? 실제는 내 가게지만. 그렇지.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는 요 가게를 내지만. 야, 이 개새끼, 니 왜 너무 가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권한으로 들어오는데? 불법 침입이야. 그래서 집행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주소지를 두 개를 맞물려서 가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봐봐. 잔금이 벙커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오락실로 지하를 단속을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일반 가정집이야. 그러니까 가정집이야. 그 벙커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도 장소를 다른 데로 그렇지. 두는구나. 그러니까 이 가게가 불맞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행영장에 쓰인 주소 거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국 저거 집에 압수수색 하러 갔다니까. 저거 집에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야. 조국 지가 저거 옆집에 지 창고 있어. 거기에 100억 박아 넣어놔서. 그래도 그 새끼들 그거는 압수수색 못해. 그거는 이 집행영장이 집행할 수 있는 허가가 안 난대잖아. 법원에서. 그렇지. 이거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그렇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주소. 사업자 등록증 주소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잔금이 벙커 같은 건 따로따로 두지. 그러니까 보통 왜 그런 게 없는 협소한 가게들은 안에서 지랄하다가 나 뺏길 수밖에 없지.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또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해야 돼요. 예. 알고 해야 돼요. 예. 이거 권하는 영상은 아닌데. 혹시 뭐 예, 이왕 할 것 같으면 예, 그 정도 되면 예. 예.
그러면 좀 깨 당신 해먹을 수 있다. 경우에는 만약에 들렸을 때 직원들한테 다 임의동행이라도 따라가라고 얘기했어? 아니면은 그냥 바지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팩트만 얘기해 줄게요. 내 가게 불 맞잖아요. 그럼 질석에서 와요. 그럼 뭐 우리 실장들 있고 이사들 있고 다 옵니다. 바지들 있고 부장들 다 와요. 이 책임자 누굽니까? 이러면 바지가 그냥 아 내가 사장이요.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딱 바지만 데리고 가. 아예 금마들은. 왜? 어차피 내 가게 들러 아이고. 오기로 했잖아. 알고 그래. 났다. 했잖아. 아들 그런다 오죽하면 내 그들로는 그래도 혹시 이 아들이 그때 그 지금 처제 들라가 그런 것처럼 꽃같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라 하지 말고 지구도 이제 단속 와도 알잖아요. 요 음료수 하나 뭐 아들 집회 가는데 음료수 먹고 와있어 이 새끼가 그때 이 부장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내 바로 욕했지. 그건 아니지. 그래, 상황을 미기는 것도 봐도 알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웃으면서 그랬다. 이 새끼 데리고 가있어. 데리고 가되나? 그러니까 아예 안 데리고 갑니다. 우리 가게는 팩트만 말하면. 예. 근데 예를 들어갖고 요 부장 누구 책임자 같이 갑시다. 그러면 난 가라 합니다. 왜? 그래서 조사만 받고 하는 대로 성실하게 진짜 그건 하고 나오는데. 나는 그게 그것도 우리 주변 어디 원태 선배가 아니, 알아서. 그러니까 그게 나는 땡땡이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가라고 원태가 한두 명이가 아니 싫어. 그러니까 그게 가라고 하는 게 나는 이왕이면 괘씸죄 안 걸리게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의미로 한마디로 가라는 줄 알았지. 실사장이 내 같은 경우는 협조를 다 해주래. 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까. 근데 대부분은 다 지불 안 맞으면 아들은 어찌 되든가 말든가. 일반적인 지 혼자 사정권에서는. 티켓 보려고 그러죠. 왜? 어차피 바지 잡혀가면 끝이잖아, 지는. 책임도 안 줘줘, 이 개새끼들은. 티켓 보는 거야. 가다도 몇 달 잠수 타도 딴 데가 체리고. 그러면 그 다 소문 안 나나? 근데 어차피 나도 또 모르는 놈들, 아는 놈들은 그런 새끼 가게에 가지도 않아. 하기야 적 같은 그 새끼야. 오락실에서 부장 정도 하려면 그렇지. 나름 그 오락실 업계에서는 몇 년 근데 짬밥이 오락실 있으니까. 부장들이 결국 오래 못 합니다. 왜? 내 같은 가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징역 다 있고 있으니까 아들이 못 하는 거야. 이번에 걸리면 나 완전 구속인데. 그러니까 못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생명이 짧다. 그래, 그러니까 어름한 놈들 모르고 부장 시켜줄게 하면 아 예. 뭐 일당 좀 더 준다 하면 좋아가지고 맞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만 계속 압방해갖고 애들만 희생시키는 거야. 예. 집행유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 쉬워 집행유예지. 내가 뭐 이런 말 할 자격은 솔직히 없지만 저는 집행유예만 어마어마하게 막 받고 아니. 계속 뭐 하여튼 예, 집행유예 커요. 처음은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 집행유예가 한마디로 징역이라 징역. 그러니까 이게 평생 따라간다 집행유예는. 오락실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 앞으로 오락실을 해야 할 게 있으면은 이게 꼬리표가 무섭지. 근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그런데 원래 법이 그렇다. 법은 그렇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죄를 지었으면 가중처벌 때리잖아요. 똘똘마리로.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다른 죄야. 근데도 재판부에서는 임마는 이런 집행유예도 있고 임마는 원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전과잖아요. 동종 전과는 아니라도. 전부 다 안 좋게 봅니다. 때리면 더 때리지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간한 놈이 이번에는 살인해서 강간하고 살인은 다르다. 살인에 대해서 초범으로 생각하고 판사할 것 같나? 아니다. 그래. 그거와 똑같은 거야 집행유예는. 내 같은 경우는 때려봐봐 쫙 나오지. 그러니까 벌금은 5년 지나면 없어지잖아. 사료가. 집행유예는 평생 갑니다. 그러고 이것도 어떤 사람 웃긴 사람이 있는데 옛날부터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뭐 호적에 빨간 줄 꺼인다. 징역하면 안 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에는 내 꺼이는 거 어제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였겠지 옛날에. 호적 등본 떼잖아요. 초본 떼잖아요. 등본 떼잖아요. 빨간 줄 전혀 없습니다. 교도소 할락거리도 그러니까 뭐 등본에 호적에 초본에 빨간 줄 꺼인다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당신도 그거 확실하게 알고 얘기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 옛날에 맞- 왜 입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서류 내라잖아. 그거는 한마디로 옛날에 요즘은 그렇다 이가 개인 신상 정보를 굉장히 좀 뭐라노 이거를 무겁게 생각한다 이가. 근데 옛날에는 왜 내가 회사 들어가도 이 사람 신상에 대해서 그 회사 쉽게 말하면 뭐 감사팀이라든지 뭐 면접팀이라든지 자료가 알아봐. 경찰청에다 알아보면 가르쳐줘. 요즘은 너무 이거 못 가르쳐주지. 그래야 다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 전과 있나 없나 그런 데다 알아보고. 그래서 서류를 다 내잖아요. 그렇지. 뭐 호적 초본이니 뭐 그렇지. 이런 걸로. 그렇지. 그런 걸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초본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너가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그래서 너무 그걸 주민등록번호로. 달라는 거야? 그렇지, 이 사람아. 요즘은 너무 주민등록번호로 알아보면 그 새끼 줬대지. 아니 근데 뭐 주민등록 보면 뭐 등본 말씀드리지만 안 돼. 초본까지 떼오라고 하고. 초보는 거겠지, 뭐, 이사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부모 관계까지 하려. 근데 아니에요. 아니, 배신했다, 뭐. 그러니까, 몰라, 진짜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닙니다, 예. 어쨌든- 등본 떼보고, 초본 떼보세요. 절대 빨간 줄 거기가 나온, 아니, 그건 없어요. 예.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 뭐, 인생의 빨간 줄이다, 그런 한번 의미. 뭐, 갔다 그 왔다. 실제로 실제로 등본, 초본 떼면 끄인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 왜 나왔어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재취업을 하려니까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뭐 취업하기 힘들다 그런 그렇지. 말이 있잖아 그것도 뭐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이 붙은 거 아니야? 그건 옛날에 그랬겠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럼 여보, 막말로 내가 어디 취직한다, 이거. 내 뭐, 걸리는 거 있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없잖아. 사람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저거 어떻게 하는데. 확실 만약에 뭐 확실히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구청 가가지고, 그러면 내 초본 떼주세요, 등본 떼주세요, 돈 주고 떼달라잖아. 그러면 빨간 줄 꼬이면 내 것만 칼라 복사기로 따로, 맞다, 이거 그래야 되니까, 이거. 근데 그게 칼라 복사 맞나? 다 그냥 까마치가, 이가. 딴 사람은 칼라 나오나? 거야. 뭐 뗐는데 그 자료가 있겠지. 이 사람은 왜 우리가 내가 만약에 호적 초본이나 뭘 떼면은 뭐 몇 년도에 결혼하고 몇 년도에 뭐 다 일이 나오지.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내 이름 밑에 몇 년도에 뭐 집행유예 뭐 몇 년도에 아니, 그런 거 안 나와. 안 나오나? 내 사람은 지금 떼면 집행유예 나오나? 안 따와. 이 사람이 뭐. 나온다. 그렇구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예. 부장 이하는 괜찮다는 거.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바짝 버셔가지고 빠져나오세요. 맞아요. 거기서 평생 일할 순 없잖아. 그렇죠. 바짝 돈 벌어서 다른 일 하세요.